안녕하세요, 키라라입니다. 키라라는 이쁘고 강합니다. 저는 지금 김밥 레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첫 번째 추천작입니다. 이 앨범은 코넬리우스의 판타즈마라는 앨범인데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엄청난 명반이죠. 정말 일본 음악 역사에 되게 중요한 앨범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앨범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앨범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 거를 좀 실감했던 것 같아요. 곡과 곡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어떤 유기성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에 카타르시스가 되게 큰 앨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편곡적으로 되게 재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리가 뭔가 진행이 될 것 같다가 갑자기 뭐가 안 나와버리고 엄청 과장된 소리가 나오다가 그것이 또 뚝 끊어지는 그런 미묘한 순간이 있고, 그런 시간적인 편집으로 이루어진 되게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을 사랑하고 키라라의 음악에서 그것을 좀 많이 닮아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앨범 중에 한 장이고, 저에게 작곡과 어떤 앨범으로서의 어떤 음악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중요한 앨범인 것 같습니다. 저스티스의 워먼 월드와이드라는 앨범입니다. 여러분 저스티스를 아십니까? 저스티스, 그 저스티스인데요. 옛날에 2000년대 그 중반쯤에 나왔던 저스티스 앨범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컴프레서 꽉 걸려 있고 엄청 단단하고 엄청 센 전자음악을 하는 사람들로 기억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 후에 냈던 정규 앨범들이나 이제 다른 2집, 3집 같은 앨범에서 어떤 소리의 결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이후에 저스티스를 찾아 듣지 않으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저스티스의 2019년에 그래미를 탄 이 앨범을 그냥 여러분한테 꼭 들려드려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앨범은 저스티스의 라이브 셋을 녹음을 해서 만들어진 앨범이고, 뭐 이걸로 뭐 해외 투어도 엄청 돌고 뭐 영화도 찍고 막 그런 앨범인데요. 라이브에서만큼은 여전히 부수는 음악을 하더라고요. 그 부수는 음악, 아직 죽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준 저스티스의 이 앨범을 사랑하고요. 저의 라이브 셋, 저의 공연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이제 곡들을 여러 개를 매시업해서 하나의 기승전결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르쳐 주었던 훌륭한 저의 댄스 음악 바이블과 같은 음악입니다. 저스티스! 아! 헉! 바이셉입니다. 전 사실 이 음악가 이름을 비셉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바이셉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아직 모르고요. 앨범 제목도 읽을 줄 모릅니다. 뭐 아일즈라고 읽어야 되는지 아이슬라이즈라고 읽어야 되는지 뭐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김밥 레코드에서 섭외를 받고 나서 댄스 음악을 주로 추천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저의 소망과 약간의 사명감 같은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에 나온 좋은 댄스 음악 앨범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너무 추천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되게 음악이 간지가 나요. 되게 시크한 맛이 있는 앨범이어가지고 도시의 도회적인 느낌? 나는 차가운 도시의 사람? 그런 느낌 느끼고 싶을 때 이 앨범을 듣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Four on the Floor에 킥이 4번 찍혀있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브레이크 비트 위주의 그런 앨범인데, 제가 이 정도로 이런 비트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을 만큼 굉장히 비트가 매력적인 앨범입니다. 바이셉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음악가 이름 읽을 줄 압니다. 옐이라고 읽고요. 프랑스의 음악가이고 거의 모든 곡들, 아니 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어로 이루어진 음악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댄스 음악으로 이루어진 신스팝 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이 앨범의 첫 번째 곡, 이 곡을 되게 추천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팝을 만든다면 이런 팝을 되게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간결한 리프가 등장하고 그 리프를 밑에서 받쳐주는 어떤 화성 진행이 적당히 애수가 깊은데 분명히 드라이한 댄스 음악이란 말이죠. 그 미묘한 선, 어떤 정서와 댄스 음악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운데 어딘가에 되게 잘 껴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아마 바상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 정말 신나는 음악입니다. 살면서 들어본 음악 중에서 정말 제일 신나는 음악 중 하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결하고 제 피에 맞는 그루브? 그런 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앨범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음 마지막 앨범입니다. 여기서 꺼냈지만 제 집에서 갖고 온 앨범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CD 뒤져서 꺼내는 거 다 연출이에요. 이 앨범이 어떤 앨범이냐면 일본에 에이벡스라는 레이블이 있어요. 그 에이벡스라는 레이블에 30주년인지 해가지고 거기서 기념음반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앨범 커버를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그림체가 있을 텐데 다자이 오사무가 아니라 데츠카오 오사무의 어떤 그 그림체로 이루어진 앨범인 것이 그 데츠카오 오사무의 또 8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기도 하고 그렇대요. 이 앨범의 참여진을 말씀드리면 되게 여러분이 아니 이런 앨범이 있었나 싶으실 텐데 그 앨범의 프로듀서가 엠플로의 타쿠 타카하시랑 FPM이랑 몬도그로소 하는 시니치 오사와인데요. 그 세 명이 모여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뒤에 있는 피처링진이 아무로 나미에, 동방신기, 츠지야 안나, 보아, 고토마키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제가 전자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사운드 텍스처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008년, 2009년 그쯤 언저리에 그 컴프레서 많이 먹여 있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많이 없던 그런 댄스 음악? 제가 어떤 따라가고 싶었던 어떤 이상향? 그 일본스러움?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완전히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앨범이라서 저한테는 추억도 많고 저만 알고 있는 보물 같은 앨범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앨범을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레이벡스의 트랙스라는 앨범이었습니다.